먼저 어떤 사건, 어떤 사고였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 화요일 자정쯤에 충북 청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이 잠시 뒤에 나갈 영상을 보시면 그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넘어져서 밀려가고 바닥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피해자가 바닥을 뒹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해 차량은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택시기사의 신고로 이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구조 당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대 피해자는 결혼한 지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2달도 안 된 피해자인데 사실 신혼부부죠. 신혼부부인데 피해자는 2년 전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아내와 함께 샌드위치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해왔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가게 근방에서 이제 신혼부부니까 조그맣게 원룸을 얻어서 생활까지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내에 따르면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혼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인건비 줄여보려고 혼자 배달도 하고 했는데 1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면서 배달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 당일도 자정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 주문을 받기 위해서 본인 아내는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주문을 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사고 난 건데 제가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혼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음주운전 차량에게 이 안타까운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걸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밤늦게 배달을 직접 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얘기 들어보시죠. 여유가 많이 돼서 배달 업체를 쓰면 좋지만 그것도 이제 아끼려고 내년에 아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계획을 하고 있어서 더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배달을 직접 했던 거죠. 남편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성실해서 일밖에 모르고 일단 저랑 이제 결혼하고 아기도 갖고 이제 더 큰 집으로 가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원룸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다잖아요. 자,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아이도 낳고 더 큰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혼부부예요. 2달밖에 안 된 신혼부부니까 너무 꿈이 예뻤던 거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는 이제 아이도 낳고 큰 집으로 이사 가자라고 둘이 이제 알콩달콩 미래를 설계한 거죠. 실제로 다음 주에 산부인과에 가려고 예약도 해놓은 상태였대요. 네,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일도 정말 성실하게 잘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그 변항을 시키려고 둘이서 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최소한 119 신고라도 하고 가주지. 예? 뭐 하는 놈이었습니까? 자, 아쉽죠. 그 부분이. 자, 이 가해자 20대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20대 군인이고요. 여자친구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차량 몰고 나오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던 거고 피해자 방치한 채 달아났고요. 차는 인근에 버리고요. 자신은 이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1%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거 보세요. 차 완전 박살난 거. 예? 이 휴가 나온 군인 처음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음주운전. 네, 이미 예전에도 음주운전해서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거였는데 저 운전한 차량이요. 본인 차량이 아니라 공유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 차량 빌리려면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예. 어머니 면허증을 빌려서 그걸로 공유 차량을 빌렸다고 합니다. 현재 군사경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전해진 소식입니다.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셨어요.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지막 나눔. 교수님, 결국 이 피해자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하셨대요. 지금 시간이 6시 58분인데 지금 그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담당 의사께서 가능성이 너무 적다라고 의견을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 피해자가 워낙에 성실하고 너무나 반듯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보내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질 않길 바란다 하시면서 아버님이랑 또 아내랑 같이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오후에 장기 적출 수술이 시작됐고, 네, 지금도 수술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또 부정도 하고 계실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또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얼마나 큰 슬픔에 빠지실까 이 아내와 이 부모님 모두 걱정스럽습니다. 이 음주운전 뭐 맨날 똑같은 얘기죠. 사흘 전에 포항에서 음주 뺑소니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나흘 전에는 수원에서 또 음주 뺑소니로 50대 보행자가 사망했어요. 이번 주에만 무려 3명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음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군인인데요. 뭐 군사 경찰에서 또 군사 법원에서 조사와 뭐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면허의 음주 2가지 범죄가 있죠. 거기다가 특가법 뺑소니입니다. 도주, 치사, 거기 위험운전 치사죄 같은 모든 범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참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어머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이렇게 빌렸던, 공유를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업체도 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자친구가 같이 탑승을 했는지는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는 없지만 만약에 탑승을 했거나 아니면 운전해도 된다라고 많이 방조한 부분이 있다면 뭐 면허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 음주운전까지 시켰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까지 여자친구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피해자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신랑분은 외아들이셨대요. 그 아버님이 잠을 자다가 경찰서에서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으셨다는데 이 피해자분의 아버지는 처음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상황을 믿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